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진호곰님께서 보내주신 알터에서 나온 타카마치 나누아 썸머 홀리데이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2년 5월, 가격은 9,240엔입니다. 발매 시기가 좀 오래돼서인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제품 사양에 대한 별다른 멘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마법소녀 리리컬 나누아 스트라이커즈 설명보도록 하죠. 마법소녀 리리컬 나누아 시리즈 3기로 2기의 어둠의 서사건으로부터 10년 뒤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스트로기아 렐릭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기동 효과를 중심으로 렐릭을 모으려는 제이 스칼리에티와 넘버즈와 엮이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타카마치 나누아 설명보도록 하죠. 이 나누아 시리즈의 주연 캐릭터입니다. 자칭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레이징 하트를 손에 넣고 마법을 배워 시리즈에서 활약하죠. 작중 연령 19세로 항공전기 교도대 소속으로 계급은 1등 공위, 공군 대위입니다. 별명으로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불리고 있죠.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터 제품이고요. 전면에 클리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품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누아 스트라이커즈 로고가 보여지고 있고요. 측면에는 제품의 사진을 활용해서 좀 연출을 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뒷면의 모습 연출이 보여지고요. 뒷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아까 봤었던 형태를 해서 또 제품의 전신 모습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심플한 형태의 박스 패키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죠. 자, 상품 구성은 피규어 소체하고 베이스, 그리고 이제 베이스 파츠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 사양이라고 한다면은 중간 부분에,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 철사 같은 것으로 해서 패키지를 묶고 있는 형태라는 점, 지금 이제 리뷰를 위해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빼놓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철사로 묶여 있다라는 점, 그래서 패키지를 바로 개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사를 풀어야 패키지를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스케일은 7분의 1, 카탈로그 상의 사이즈는 24cm로 되어 있습니다. 포즈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봤을 때 그냥 통상적인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 제품하고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품 박스 타이틀에 나누아 스트라이커즈 이 3기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성장한 모습으로 입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복에다가 이제 겉옷을 걸치고 있는 형태로서 완성이 되어 있고요. 방파제로 보이는 이제 벽면 같은 데에 걸터 앉아 있는 듯한 형상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에다가 묶은 리본이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각도를 많이 타는가 이런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얼굴을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외로 각도를 많이 타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각도에서 봐야 좀 괜찮은 얼굴이고,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뭐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지는 얼굴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각도를 많이 타는 얼굴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머리카락의 세부적인 조형, 눈의 프린팅 퀄리티라든지 전반적인 형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알터 제품인 만큼 생각보다 만족도로서는 괜찮은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얼굴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애니메이션 작화와 비교했을 때 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애니메이션 작화 같은 경우에 본판에 작품이 좀 많았던 관계로 직접적인 비교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심하게 누구세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몸이 많이 드러나는 수용복 복장인 만큼 몸의 실루엣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록 들어간 허리와 넓은 골반 형태라든지 상당히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보여지고 있는 조형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도색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물론 이 색깔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경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좀 색깔이 번진다거나 미스가 있다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법도 한데,
생각보다 그런 포인트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이거 정말 도색 잘못됐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느껴지는 포인트는 없고요. 도색 미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겠지만 좀 오래된 제품이죠. 사실상 발매된 지 벌써 5년 이상이 된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었다 보니까 약간의 흠집 같은 것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약간의 좀 색깔이 좀 약간 번져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는 있겠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은 솔직히 눈 감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테일적인 표현에서 지퍼 끝자락 같은 경우에 요 안쪽 부분의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지퍼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지니까 다소 이런 느낌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솔직히 너무 깊숙이 관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영상에서는 생각보다 눈에 띌 정도로 하자처럼 보이는 포인트는 없다고 봐도 무관한 수준이네요. 그러면서도 손가락 부분에 매니큐어 표현이라든지 팔찌 부분에 이러한 도색 역시 딱히 미스 포인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손톱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으로 따로 매니큐어 표현을 상당히 잘 해놓고 있고요. 네, 반대쪽 손 역시 마찬가지로 손톱 부분 전부 다 핑크색으로 다 색깔이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톱에 이제 페디큐어까지도 손톱과 마찬가지 핑크색으로 색깔이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색깔이 좀 삐져나가 있는, 살색이 살짝 좀 삐져나가 있는 곳이 보이기는 하는데 눈에 띄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인 이 샌들 부분에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배경으로 삼게 되는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나름 안쪽에 이런 식으로 벽에 이러한 자잘한 흠집이라 그래야 될까, 이러한 좀 상처 표현이라든지 이런 웨더링 같은 느낌으로서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심하게 디테일적인 표현을 잘 넣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깨끗한 벽면이라기보다는 나름 이런 식으로 좀 리얼리티를 살린 벽면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전체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잘라서 나와 있는 조형인 만큼 양 측면은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품을 전체적으로 받치게 되는 베이스 부분은 원형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클리어 파츠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카마치 나노하고 매지컬 걸, 리리컬, 나노와 스트라이커즈 타이틀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형 형태에 맞춰서 파란색 띠를 두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위에 이제 이 벽면이 들어가게 되면서 살짝 이 원 형태를 가리는 구성이 된다라는 점. 조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런 벽면을 세울 조형이었으면 이런 형태로의 테이블 형태처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좀 묘한 구성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품상에서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흩날리고 있는 이제 머리카락 부분과 리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출이 되어 있는 형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피규어 소체 부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구성이기 때문에 끝부분이 이제 잘못해서 파손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못해서 건드리다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머리카락 부분 역시 전반적인 가운데 라인은 괜찮지만 가운데서 삐져나가는 이런 끝자락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파손 위험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상위 부분에서 삐져나와 있는 이러한 끈 마찬가지로 피규어 본체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과도하게 힘이 잘못 들어가면 부러지기 딱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 이러한 것에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규어 소체 같은 경우에 베이스와 이제 연결되는 포인트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만, 피규어가 고정성이 아예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 라인 쪽에 걸터 앉는 쪽을 이렇게 파놓은 형태로 해서 걸쳐 앉는 형태로만 되어 있고요. 고정되는 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베이스와 피규어 소체를 연결하는 지지점을 만들어준다라든지 고정을 해주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홈만 파여 있을 뿐 여기에 올려두는 방식으로만 되어 있고요. 심지어 발 부분에도 고정되는 축이 하나도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걸터 앉아있는 형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등이 가해졌을 때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앉는 쪽에다가 뭔가 핀을 만들어서 그냥 끼워서 고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부분에서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런 것이 빠져 있고 단순히 걸치는 형태로 나왔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베이스 없이는 이 제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물론 엉덩이 쪽에 흠을 맞춰가지고 다른 것에 걸쳐 앉게 만들면 세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체만을 활용해서 딸을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점, 하다못해 베이스 발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베이스라도 있으면 다른 베이스에다 꽂아가지고 세운다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활용법이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규어 소체 부분에 있어서 고정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점, 앉아있는 형태의 엉덩이 홈과 기껏해야 이 끝부분에 손가락 몇 마디 딱 요렇게, 그리고 바닥 쪽에 닿을 듯 말 듯 내려가는 발, 요런 형상이기 때문에 세워뒀을 때는 얼핏 보면 꽤 안정감이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정성은 전혀 없는 형태의 상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알터에서 나온 타카마치 나노와 썸머 홀리데이 제품 살펴봤습니다. 발매 시기를 생각해보면 나름 알터의 초창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조형 자체가 화려한 건 아니지만 무난하게 잘 되어 있는 도색과 잘 표현된 바디의 조형 등 퀄리티는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역시 과거긴 하지만 알터는 알터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작화와 비교했을 때 다소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니 작화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얼굴이라고 보기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조형미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베이스와 고정되는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시를 하시더라도 추후에 계속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외부 충격이라든지 흔들림 등에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머리카락 부분이라든지 일부 삐져나와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손 여부도 상당히 민감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진우곰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